네. 자, 이제 학습 이론을 좀 다룰 텐데요. 학습 이론은 행동주의라고도 합니다. 예, 행동주의라고도 얘기하고, 학습 이론이라고도 얘기하고, 이제 책마다 이렇게 학습 이론으로 쓰느냐, 행동주의라고 쓰느냐, 이게 책의 저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, 예, 같은 학파를 얘기하는 거 맞고요. 그 다음에 그거의 이제 태두인 아버지가 누구였냐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유전과 환경론의 쟁점을 다룰 때 얘기했던 백지설을 주장했던 존 럭크 환경론자였죠. 그 사람의 사상을 이어받은 심리학파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 이론을 얘기하게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 대가가 바로 파블로프예요. 근데 파블로프는 원래 그 행동주의 학자의 그 심리학자는 아니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극과 반응에 대한 동물의 행동을 연구한 거가 굉장히 심리학의 그 행동주의 학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게 상당히 컸던 거죠. 특히 이 조건 형성이라는 거. 조건 형성을 얘기하려면 이 파블로프의 실험을 빼놓고 갈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파블로프의 그 고전적인 조건 형성과 그 다음에 뭐 이제 중간에 학자들이 좀 있어요. 뭐 왓슨도 있고 이제 또 그 스키너도 있고, 그래서 벤두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. 그래서 파블로프는 원래는 행동주의 학파는 아니었지만 이 실험이 워낙이 행동주의에게 영향을 미친 바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이제 존 B 왓슨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작적인 조건 형성을 얘기한 스키너, 그 다음에 관찰학습을 얘기한 벤두라, 요렇게가 아주 대표적인 학습주의, 이제 행동주의 학자 대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파블로프는 원래 이제 러시아 출신의 그 생리학자였어요. 생리학이라는 게 어떤 생리적인 현상, 생리적인 반응 현상,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이 특히 자극에 대해서 동물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, 요 관계를 연구한 사람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, 특히 이제 포유류의 소화 과정이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굉장한 사람인 거죠. 이렇게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니까.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이제 그 심리학의 행동주의에 어떤 영향을 그렇게 끼쳤느냐 하면 바로 조건 형성을 이루게 됩니다. 그래서 고전적으로,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파블로프가 했던 거는 고전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나중에 이제 스키너 얘기를 할 텐데, 스키너가 형성한 조건 형성은 조작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고전적인 거하고 조작적인 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거 이제 스키너 얘기할 때 할게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고전적이라고 얘기하는 조건 형성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사람이 했던 이 유명한 그 실험이 뭐냐면요, 바로 파블로프의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파블로프의 개 그러면 진짜 주인이 먹이를 주는 거에 따라서 개가 침을 흘렸던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혹시 다른 과목에서도 아마도 학습에 있어서 행동주의를 다룰 때는 파블로프의 개를 빼놓고 갈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파블로프의 개 이야기를 해보면, 자, 이렇게 개가 있죠. 이렇게 뒤에 그림이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요, 개를 이렇게 어떤 틀에다가 개를 그냥 이렇게 서 있게끔 어떻게 장치를 묶어놨어요. 개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죠.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고,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있어요. 그러면 여기에 이제 먹이가 오는 먹이 쟁반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파블로프가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, 당연히 먹이가 오면 개는 침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 먹죠. 그런데 여기서 자 보세요. 음식과 관련된 어떤 자극에 이제 타액이 나오죠. 보통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. 우리가 맛있는 걸 생각만 해도, 그죠? 입에 침이 고이고, 그러죠. 그런데 이제 음식을 보면 침이 고인다거나 침이 분비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동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, 거기에 어떤 그 조건이라는 게 형성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극